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우리 시장의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였죠. 외국인의 3천억 원 넘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3.6%까지 급등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를 쫓아서 오후장 들어서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수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체감상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대박친구 1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 기법 열전 이번 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과 리더스탁 전문가님, 파라오 전문가님, 주식 범 선생님 이렇게 4명의 전문가분들이 요일별로 출연을 하셔서 자신의 노하우를 대방출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강의에 대한 코멘트, 또 출연하신 전문가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또 마지막으로 종목 상담까지 모두 문자로 참여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 후반에 5분 정도 선정을 해서 출연하신 전문가님의 히든 기법 자료를 선물로 또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날 금요일 저희 대박친구 1부의 스페셜 방송 날인데요. 이번 주 문자 참여를 통해 1위를 하신 급등이 대표 전문가님이 기존에 잡혀있던 일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을 다음 주에 출연하시는 날에 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빈자리를 더 꽉 채워주실 분이 제 옆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 범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범 선생님이 대박친구 1부뿐만이 아니라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에서도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A조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자, 바로 주식 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스페셜 방송을 통해서 어떤 강의를 들려주실지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또 히든 기법 자료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범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범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A조 1위를 달리고 계신 우리 범 선생님 대박친구 1부 스페셜 방송으로 또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 전문가, 또 단타 전문가, 주식 범 선생입니다. 오늘 또 스페셜 저도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네. 제가 9시에 딱 이 시간이 9시였으면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딱 8시에 또 이렇게 스케줄을 비워서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또 어떻게 또 잘 맞춰가지고 좀 왔네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차트 기법 강의를 제가 그 부분을 좀 준비하지 못했고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차트 강의보다 오늘 말씀드린 그 테마주의 순환 어떻게 보면 그런 재료를 공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스페셜 또 강의에 좀 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왕중왕전인가 이렇게 대박친구 2부에서 공략했던 방법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테마주의 이제 선취매 공략으로 이제 단기 방법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강의에서 한번 조금 노하우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를 어떤 식으로 주식 범 선생님을 공략을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오늘 스페셜 방송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1899-0294번으로 주식 범 선생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일정을 또 미뤄주시고 찾아와 주신 만큼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강의 후반에 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거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 분석을 조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를 견인을 해줬고 막판 뒷심을 좀 보여준 우리 시장이긴 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잘 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조금 잘 못 가는 재미없는 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리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대형주 위주로만 좀 장세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재미없는 장세가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코스피 안에서 지금 11월 이제 2월부터 13일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이제 엄청 대량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을 매수하면서 이제 지수로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지금 100포인트 정도 이제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이제 과거 이렇게 대량 매수했던 부분은 많은데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는 일단 현물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물에서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달이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에. 네. 선물 이제 외국인 이제 매수 포지션이 한 2조 한 7천억 정도 그 정도 규모였는데 벌써 지금 보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한 보름간에 벌써 한 3조 넘게 지금 선물 계약이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시장이 전반적인 좀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12월 달까지 이제 산타 랠리. 그래서 지금 물론 대형주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 독주보다는요, 아마 코스닥 안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의 대형주를 필두로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높고 또 이제 바이든 이제 정치적 이슈에 이제 확정이 되거나 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그런 정책주들, 그린 뉴딜이라든지 또 2차 전지를 이런 관련주도 연말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와 그리고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연말에 더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범 선생님이 방금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를 위주로 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셔서 궁금한 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다시금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네.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뭐 치료제 쪽이 또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뭐 일단 올해 상반기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움직이려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 1등부터 한 10위권 아니면 50위권 안에서 약 60% 이상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코로나와 좀 연관되어 있는 네.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백신이 나오더라도 결국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 목적으로 지금 최근에 급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에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더라도 상반기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좀 전 세계적으로 많았고 국내에서도 많았잖아요. 바이오가 또 잘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산세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확산세가 늘어나도 바이오 업종이 당연히 수혜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확산세가 좁히더라도 결국 셀트리온이라든지 대형 바이오 업종들은 실적으로 또 가는 흐름들이 요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 녹십자라든지 종분당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네네. 있어서 결국 실적과 코로나 이슈 두 가지를 잡는다 그러면 확산세는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선물세가 워낙 강해요. 지금 11월달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보고 있는 힘이 강한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좀 대형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결국 조금 순환이 되면서 안 올라갔던 종목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확산세와는 조금 별개로 코로나 이슈와 실적을 겸비한 종목들 안에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그러면 좀 더 해볼까요? 좋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주목을 해보고 그 안에서 테마주로서 순환매가 도는 이 단타 기법을 오늘 또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바로 들어볼까요? 네,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증시가 이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차트의 기법대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 대부분 이슈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이제 정배열이 아니고 역배열인 상태인데 결국 뭐 화이자 이슈가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오늘 같은 날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이제 급증하면서 네네.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잖아요. 예,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네. 20% 정도. 이제 일봉을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네. 결국 이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자리예요. 여기가 딱 이렇게 지지선들이 딱 깨지면서 요 자리가.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이제 14%가 떨어진 자리 안에서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이 종목이 20% 이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그쵸. 예측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종목들은 차트 우선보다는 이슈가 먼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왕중왕전에서 공략하는 게 차트도 차트지만 그 이슈에 대한 선취매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최근에 가장 강했던 이제 화이자 이슈부터 최근 모더나 이슈까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화이자, 거의 11월 이제 9일날 이제 저녁부터 화이자의 임상 3상에서 중간 결과치가 이제 90%의 효능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뜨면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지수가 한꺼번에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 전에 기사는 이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0월 29일 날짜로 본다 그러면 화이자 백신이 개발 막바지, 크리스마스 선물 가능성이란 이런 기사들이 이 당시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화이자 관련주, 오늘은 떨어졌겠지만 지금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제일파마홀딩스부터 이제 우리바이오까지입니다. 근데 네. 제일파마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파마홀딩스 한 차트로 본다 그러면 결국 갭이 이게 화요일 날 거의 28%까지 올라갔던 흐름은 이날 9일 저녁에 그 이슈가 떠가지고 그 다음에 갭이 뜬 거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사가 언제였죠? 10월 29일 날 이미 그 전부터 종목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이제 움직이고 있다가 횡보하다 이제 올라간 부분인데, 흔히 여기 봐서 이제 KPS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은 화이자 관련주였지만 네네. 결국 종목은 10월 29일 날 이런 자리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같은 관련주지만 앞에 제일약품이나 제일파마 홀딩스는 먼저 움직였지만 결국 KPS 생명과 우리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 기사가 나오더라도 움직이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뜬 날은 결국 그 재료가 터진 날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화이자가 이런 기사가 있었고, 또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고, 좀 뒤늦게 기사가 떠야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테마주 안에서도 네. 대장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에서도 과거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시젠이잖아요. 시젠이다 보니까 시젠이 급등 나왔을 때 다른 진단키트가 안 올라갈 때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다음 날이든 아니면 이틀 뒤든 갑자기 또 급등 나오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 관련주들도 이 기사들이 나왔지만 많이 안 관심주들이 올라가는 것들도 안 오는 있겠네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SK 그리고 11월 3일 SK 바이오연사의 내년 초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 딱 한 3일 뒤에 또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아스트라 제네카 관련주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움직일 수는 없다 보니까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뭐 캐몬이라든지 SK 케미가 진맥트리스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캐몬 같은 경우도 네네. 볼게요. 그러니까 딱 기사가 나온 날 이제 상한가가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네. 소문에 듣고 뉴스에 팔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기사가 나오고 공략을 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늦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기사 나오고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네. 결국 이걸 선취매하는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번 스토리를 쫙 풀어 드릴 거예요. 이게 네네. 화이자부터 모더나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하고 이 연관성을 흘러가는 부분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취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에서 화이자 이슈가 떴는데 대장주가 출발했으니까 이제 2등주, 3등주도 가겠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네네. 결국 화이자 뉴스 나오니까 이제 대박이구나 하고 투자자분들 따라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거기가 대부분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차트적으로 아무리 정배열이라 하더라도 이슈가 단기적으로 소멸되면 오늘 같이 화이자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네. 거죠. 차트는 되게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뉴스에 대한 흐름도를 빨리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안에서는. 그러니까 코스피 안에서는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의 뭐 실적이든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지만 코스닥도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지만 대부분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선취매 전략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 전략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손실 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요즘 같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SK바이오스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11월 9일 날 백신 호재에 어떻게 보면 저녁에 날표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장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 미국장도 뭐 5%, 6%씩 올라갔던 흐름이 나왔는데, 화이자 관련주가 맨 처음에는 이제 제일파마, 제일약품은 언제부터 올라갔냐면 그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이제 쭉쭉쭉 이미 기사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듯이 주가는 이미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가 잭팟은 언제 터져요? 네.
9일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미 6일 날 그 화이자 임상이 90% 도출이 나오기 네네. 전부터 이미 상한가를 비슷한 그런 급등세가 나오면서 네네. 결국 그 화이자 이슈가 터지고 나서 갭이 뜨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화이자의 관련주를 이날 기사를 보시고 10일 아침에 들어가신다 그러시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많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도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이자 관련주가 이제 딱 떴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관련주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화이자가 백신 관련주로 하다 보니까 네. 결국 화이자가 백신하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우리 몸에다가 주사기? 주사,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화이자 하다 보니까 주사기 관련주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콜드체인부터 뭐 얘기를 할게요. 네네. 콜드체인에서 대장주는 이제 대왕과학인 종목인데 대왕과학은 이미 그 화이자 관련주들과 비슷하게 백신 관련주로 비슷하게 올라갔지만 생뚱맞게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오텍 같은 경우는 화이자와 엮여가지고 전혀 뜨지 않는, 특히 일신바이오 같은 차트는 결국 역배열에 딱 화이자 뉴스가 나오고 나서 10일날 상가가 갔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콜드체인 관련주를 만약에 정리가 되어 있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선취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이었던 거고,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결국 앞에서 좀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 코로나 흐름이 터지고 나서 10일날 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주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로나 이슈가 뜨고 나서 전날, 다음날, 화요일날 이제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화이자에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슈가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이슈가 뭐냐면 이제 화이자 분말인데 화이자 분말이 또 언제예요? 11월 11일 날. 그러면 결국 10일 그 다음 날짜인 거죠. 다른 치료제, 화이자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 흐름인데 오히려 화이자 관련주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테마주들은 오히려 그 다음날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한국 유니온 제약이라든지 결국 전날 수요일날 장 막판에 올라가면서 그 다음날도 갭이 뜨고 그렇게 20%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테마가 멈춰있지 않고 화이자는 관련주는 맞는데 계속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맨 처음에 부각받지 않은 화이자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요즘에 가장 힘이 강한 업종이 해운 관련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해운 관련주는 이미 예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H&M이라는 종목이 이미 언제부터 10월 중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미 소스는 풀린 거고 해운 관련주가 강할 수 있다라는 대장주의 모멘텀을 보여준 건데 이제 와서 이제 해운주 말고 중공업 관련주도 같이 엮여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에서 뭐가 대장이래 이래 해가지고 기사를 보고 들어가 안 버리면 되죠. 대부분 실패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화이자 관련주들을 많은 가능성이 있는 테마주들을 다 관심 종목을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걸 놓고 안 간 종목들을 타점을 보다가 그렇게 네네.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왕중왕전에서 착안을 한 게 결국 11일 날짜에 셀트리온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기억하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언제예요? 네, 11월 수요일 날 5% 이상 급등이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날 15%가 떴단 말이죠. 그럼 왜 떴는가를 봤는데 딱 서정진 회장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4일 플러스 5일 바이러스 사멸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가 뭐예요? 항체 치료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딱 이게 관심 종목의 항체 치료제 테마주로 딱 봅니다. 그래 놓고 항체 치료제가 그러면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 다음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항체 관련주에서 제가 드렸던 왕중왕전에서 드렸던 종목이 바로 S맥이었다는 거죠. 네. 그게 셀트리온이 뜨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뜰지는 몰라요. 제가 전문가긴 하지만 오늘 네. 이미 뜬 건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들어갈 때 전략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거죠. 왜? 항체 관련주가 이슈가 떴으니까 항체 관련주에서 안 간 종목인데 차트가 좋은 애들, 수급이 좋은 애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애들이 선취매가 들어가면 그 다음 날 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도 이미 올라간 종목들 잡으면 안 되는 거고 화이자 관련주들을 먼저 다 범주를 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신 상태에서 안 간 애들을 좀 좁혀가면서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그냥 뉴스 보고 바로 사시기 때문에 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가지고요. 네네. 오늘 이제 제가 5분 이제 기법을 드린 거잖아요. 네네. 드린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요 코로나 테마주 아니면 그 원격
그 정리.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백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원격 진료 이런 부분 해가지고 네네. 거의 한 200종목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HTS든 모바일에서 좀 보신다 그러시면 네네. 한눈에 좀 지도가 좀 그려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 보고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또 전략이 세울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오늘 좀 희망하신 분들은 또 문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요 당첨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네. 대장주를 잡기보다는 네. 2등주, 3등주 안 올라간 종목들 안에서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고 공략을 하는 게 선취매를 하는 게 네. 좋다라고 전략을 잡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보통 막 가는 놈이 잘 간다라는 맞죠. 말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네. 우리가 이제 가는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나려면 이제 추세 매매를 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좀 한 100%, 200% 갈 종목을 이제 따라잡는 그런 느낌을 가는 건데 사실상 요즘에는 그런 패턴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왕중왕전 전략도 제가 이렇게 S맥 같은 경우도 항체 이슈가 있지만 홀딩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목표 수익률 한 6%, 7% 구간 수익 안에서 실현하셨죠. 네, 수익 실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이슈를 불면 근데 거기 안에서 내 기대 수익률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는 테마 정리 안에서 중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단기에 포커스를 맞춰 있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점 종목을 조금 더 갈까봐 내가 수익을 더 크게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다 보다 보면 오늘 같이 화이자 관련주 대부분 급락 나왔는데 거기서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대부분 못하는 게 손절을 또 못해요. 그런 종목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손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따가 또 종목 상담을 받을 텐데 또 이제 바이오 종목들 물어봐 주시면 제가 좀 대응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의 이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네, 강의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의 주인공 이제 화이자가 죽고 나니까 또 이제 모더나가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네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해외 차트를 본다 그러면 화이자는 결국 11월 9일 이슈가 갭 뜨고 나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화이자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이슈가 떠서 갭이 7% 정도 뜨고 그 다음 날도 운봉, 그 다음 날도 운봉, 그 다음 운봉. 여기서 또 대주주 매도 이슈도 있다 보니까 결국 수급이 더 탄력적으로 붙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거였고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차트가 그래서 수요일 기준으로도 올라가고 목요일 기준으로도 올라간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제부터 수요일부터 모더나 가다 보니까 뉴스는 어떤 게 떴습니까? 모더나 백신 효과 분석도 공개. 파우치가 90% 예방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결국 백신 관련주 안에서도 모더나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모더나 관련주도 대장주들이 결국 좀 순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맨 처음에 결국 이제 그러니까 딱 모더나 관련주가 이렇게 5개, 6개가 딱 되어 있다는 걸 미리 아셨으면 모더나 관련주에서 2등주, 3등주로 딱 파악이 가능한 거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즘에 가장 핫하니까 엔투텍인데 엔투텍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이제 살짝 밀리긴 했지만 결국 코로나가 아니고 화이자 이슈가 나왔던 화요일 날 같이 백신주에 엮여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수요일 날 쉬고 나서 다른 화이자 백신주들은 급락 나올 때 12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모더나 뉴스가 나오면서 엔투텍뿐만 아니라 이제 A-프로 이것도 이제 2등주인데 뭐였죠 종목이 AB-프로 AB-프로 이 종목도 결국 10일부터 상한가가 가고 오늘 이제 그 좀 단기 과열 걸려가지고 조금 밀리긴 했지만 아직 추세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유독 다른 관련주로 상한가를 못 갔는데 만약에 모더나 관련주에서 내가 소마젠이라는 종목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2등주, 3등주였던 소마젠이 바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슈는 언제예요? 금요일 날 떴고 그리고 화이자 이슈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수요일 날 반등 그리고 목요일 날 다른 대장주들은 거의 막 상한가 비슷하게 갔을 때 소마젠은 조금밖에 못 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다른 관련주들은 좀 약세였지만 소마젠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모더나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이 돌 수 있다는 걸 좀 예측하셨다 그러면 소마젠 같은 종목도 오늘 단기적으로 3%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타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주 종목도 매우 중요한 흐름인 거고 결국 또 오늘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코로나19 이제 처음으로 70일 만에 최다로
코로나 확진자 숫자, 대한민국 확진자 숫자가 200명을 육박하는, 그러니까 190명대에서 이제 나온 흐름이다 보니까 차트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차트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휴마시스 오늘 같은 날 거의 20% 이상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밀린 흐름인데 이 자리에서 그 다음날 우리가 확진자 뉴스로 갑자기 급등이 나올 것이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풍제약도 떴고 네네. 치료제도 떴고 뭐 시젠 같은 경우는 뭐 세게 뜨진 못했지만 그래도 양봉 흐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또 바디텍 매드라든지 뭐 PCL이라든지 뭐 랩지노믹스라든가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진단키트 업종 이게 진단키트 업종의 이제 그 관심주들인 건데 정리주들인 건데 대부분 좀 상승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올라간 건 휴마시스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또 오늘 같은 날 또 교육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YBM넷이라든지 이런 게 떴어요.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에서 교육주와 진단키트와 그리고 또 무슨 원격 알서포트 네네. 알서포트 오늘 10%, 뭐 비트컴퓨터, 코로나 그 원격 그거잖아요. 여기서 끝냐냐는 거죠. 안 올라간 종목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코로나 관련주에서. 그렇죠. 그렇죠. 빨리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빨리 받아 가셔가지고 만약에 주말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오늘 진단키트 업종 반등 나왔고 온라인 교육주. 그렇죠. 온라인 교육주 뭐 다른 종목 근데 언택트 관련주 다 떴는데 네네. 만약에 내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 안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 있다 그러면 차트 자리도 좋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선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업종이 어떤 건가요? 네? 어? 그거는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도 하는데 거기서 한번 힌트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네. 온라인 방송 그럼 아직 강의 안 끝나셨으니까 네.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주시고. 네, 좀 이따 안내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제 일부 파일에 좀 일부 판이에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차트 그 PPT 안에서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파일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결국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네.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자료집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 자료를. 근데 이렇게 그래도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범 네. 선생님만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뉴스가 부지런해야 나와서 된다. 이제 이게 투자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하루하루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이게 쌓인 거죠. 쌓인 거 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좀 한꺼번에 정리하면 하루 종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럼 차곡차곡. 그래도 저는 이제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네네. 정리한 대로 그냥 딱 만드시면 뭐 하루에 한 1시간보다 좀 더 걸리겠네요. 그냥 하루 날 잡아가 주말에 딱 정리하시면 뭐 마음 편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다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 주는 건 아닌데 일단 그래서 빨리 문자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방송에서 많이 들어오신다고 그러시면 제가 모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정말요?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 또 강의 이어가도 될까요? 네네. 네. 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말 사이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네, 이번 주말에 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190명 늘어났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지. 증시가 떨어질 것 같으면 네네. 삼성전자도 이렇게 많이 샀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시장의 악재라기에는 어떻게 보면 재료가 같은 이슈잖아요. 확진자 늘어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 늘어난다 그러면 코로나 테마주가 강세가 될 것 같은데 진단키트, 원격 근무, 뭐 교육 등 올라간 애들도 있겠지만 안 올라간 애들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만약에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다시 또 치료제 백신주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안에서는 그러니까 컨택을 보셔야 되는 거고 컨택주들이 한번 더 뜰 수 있습니다. 컨택주들이 뜨고 바이오 안에서는 대부분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 아니면 안 올라가요. 지금 흐름으로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강한 모더나 관련주라든지 네네. 아스트라제네카도 제가 봤을 때 선침매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도 빨리 정리하시고 그리고 화이자 및 지금 또 셀트리온 혈청 그 치료제들도 관련주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테마 선침매가 들어간다 그러면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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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범 선생님 금요일 날
찾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강의를 도와주신 것 같은데, 코로나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테마주를 잡아야 하는데 대장주를 잡기가 힘든 시장에서 2등주, 3등주 안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그 테마별로 정리된 종목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오늘 범 선생님이 그동안 쭉 정리해 오신 히든 기법 자료로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5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문자로 열려 있습니다. 189902994번으로 범 선생님에게 오늘 강의에 대한 코멘트 혹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따가 5분 선정해서 범 선생님이 직접 뽑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 문자로 종목 상담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범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긴 했지만 테마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안에서 지금 아직 덜 오른 업종이 어딘지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뭐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우리 PD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S맥을 제가 들어간 자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일, 11일입니다. 1%밖에 못 올라갔어요. 차트가. 이때 혈청,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은 얼마? 예, 10% 이상. 셀트리온 제약은. 그런데 S맥은 차트는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오고, 네네. 그러니까 전날까지 꾸준하게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제가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정도요? 7% 정도 탁 급이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공략주 안에서는 테마주에서 안 올라간 종목을 선취매 전략으로 그 당일이든 그 다음날이든 들어가면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주말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네네. 이 두 개의 테마를 같이 갖고 있는 대장주 그리고 지금 올라가지 않는 대장주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월요일 날 아니면 다음 주에 한번 차트 흐름을 보시고 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는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 지금 있거든요. 그 종목을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두 개의 테마를 모두 갖고 있는 아직 덜 오른 업종에 대한 대장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을 검색을 하시고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사이트로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스크롤 내리시면 가운데 온라인 방송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늘 주식 범 선생님의 강의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송 후반쯤에 범 선생님이 직접 5분을 선정을 해서 바이오 테마가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집을 또 선물로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많이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뒷번호 0165님이 남겨주셨고요. 세종공업을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매수가가 1,500원에 보유 비중은 50% 들고 계십니다. 범 선생님, 세종공업은 지금 좀 어떨까요?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주로 좀 되어 있는 차트인데 오늘 자동차 업종들이 좀 강했잖아요. 네, 강했는데 이제 현대차만 좀 강했던 흐름이었어요. 대부분 다른 쪽은 좀 약했고 오늘 반도체 부품주들이 좀 강했던 흐름이었고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늘 좀 약세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지금 월봉어 흐름 보니까 아직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세종공업이 어디 쪽 섹터입니까? 예. 운수장부 자동차 쪽인데 거래소 코스피인 거죠. 이제 코스피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실적 흐름으로 보도록 할게요.
실적 흐름을 이제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 단기,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협력사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차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기대감으로 차트가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수소 쪽도 약간 엮여있는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 충분히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 종목의 특성상 이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목표가를 좀 얕게 잡으시고 한 12,000원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목표가를 연말까지 12,000원 보시면 다른 종목 좀 강한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코스닥 안에서도 좀 바이오 쪽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공업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조언을 드렸고요. 지금 종목 상담보다는 굉장히 자료집을 여러분들이 탐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자료집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식범 선생님 정말 히든기법 자료를 받고 주린이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거 온라인 방송에서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참여한 분들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요? 네. 온라인 방송. 다요? 그러니까 일단 좀 5번 뽑아드리고 네. 만약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신다 그러시면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링크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저는 네. 온라인 방송에서 조금 더 뽑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화끈하시네요. 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 어려우니까 그냥 뭐 다 퍼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5분 정도 선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정되지 못하셨다면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하신다면 오늘 굉장히 또 아직 덜 오른 업종에 대한 공개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와 거기까지. 더불어서 자료집까지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분도 자료가 정말 필요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주린이 큰 틀에서 미리 선취의 방법을 꼭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안트로젠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53,900원의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는데 안트로젠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53,000원대요? 네. 일단 뭐 거의 뭐 바닥권에서 사셨다. 이렇게 그럼 좀 잘하셨네요. 잘했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진짜 이제 이게 바닥이다라고 해서 잡으셨는지 아니면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다가 여기까지 좀 내려오셨는지. 근데 보유 비중이 10%여서 10%예요? 그러면 뭐 엄청나게 좀 매매를 좀 잘했다. 바닥 구간에서 잘 잡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슈팅이 6월달 나오고 나서 여기서 한번 좀 매도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떨어지는 흐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 21선을 올라타지 못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코로나 테마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만약에 11월 달에 이 차트가 양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지금 뭐 음봉 4음봉이란 말 이게 월봉이거든요. 양봉 시그널이 나오면 12월 달에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지금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11월 달에 이게 양봉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좀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정도 45,000원 이상에서 11월 달에 마감만 돼준다 하면 지금 12월 달 조금 반등세가 좀 나오면서 한번 슈팅이 나면 6만 원까지는 한번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의 목표가 잡으시고 계속 홀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트로젠 상담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11월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굉장히 유념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교촌 FNB 36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30%. 슬프네요.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전량 매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신규 상장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차트적으로는 보긴 좀 어렵고요. 근데 요즘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카카오게임즈도 그랬고요. 그리고 빅히트도 그랬고 빅히트도 공모 상장하고 많은 또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고 SK바이오팜도 물론 따상으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그 이외의 주가들은 결국 좋은 결과는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신규 상장주들이 물론
요즘 바이오 업종들에서 신규 바이오 막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긴 해요. 박셀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있긴 하지만 결국 바이오 말고 다른 신규 상장들은 썩 좋지 못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투자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워낙 변동성이 큰데다가 공모가 대비도 좀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지금 교촌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차트가 지금 이걸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일단 홀딩 한번 홀딩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네. 조금 더 2, 3일 정도 좀 보시는데 흐름이 또 꺾여간다. 이러면 비중을 오히려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 또 흐름이 꺾였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종목을 또 이동해 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바이오 전문가님이시다 보니까 종목 상담 대부분이 바이오로 오고 있어요. 뭐 오늘 뭐 화이자 관련주 네. 물어보신 분들은 없나요? 화이자 관련주요? 네, 뭐 이런 우리바이오 막 이런 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일단 뭐 한 종목 한 종목하고 네.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린이들의 느님이십니다. 온라인 방송에서 자료집까지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화일약품을 매수를 하셨고 지금 14,000원의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뒷번호 6418님이 남겨주셨는데 화일약품 먼저 좀 13,000원이요? 봐주시죠. 14,000원이에요. 14,000원.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이렇게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을 딱 깨졌을 때 손절이 안 나가는 부분도 많고 최근에 이제 DPC 방탄관리자 DPC도 이런 흐름이었고 결국 이렇게 횡보하다가 깨질 때 손절 타이밍을 많이 놓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하는 종목들은 조금 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탁 트는 애들보다는 네. 횡보하다가 탁 꺾이는 애들이 요즘 더 많이 나오는 추세인 거거든요. 요즘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화일약품도 마찬가지고 뭐 일신바이오도 그랬고 결국 뭐 신일제약 뭐 이런 종목들 요즘 바이오 종목들 다 이렇게 깨져가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제넨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 다행히 지금 화이자 관련주로 좀 엮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주로 좀 살짝 엮이다 보니까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근데 결국 이 종목은 만약에 10,000원, 1,5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몇 프로죠? 그건 안 적혀 있었나요? 비중이요? 화일약품이죠? 네. 화일약품 비중이 어디 갔을까요? 일단 뭐 비중이 높지 않다 그러면 이건 1,500원이 20%요. 20%. 네. 1,500원까지면 반 이상 손절하세요. 반 이상 손절하시고 1,500원이 종가에서 이탈한다 그러면 만약에 안 깨졌다. 안 깨지면 계속 끌고 가셔가지고 이거는 본전 이상 한 번 정도 슈팅 나오면 15,0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1,5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전량 손절보다는 일단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화이자 관련주 종목 상담 보내주신 분 쭉 찾아봤는데 네.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없어요? 네. 매매를 다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이번에는 제일약품 화이자 관련주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약품을 한번 가볼까요? 뭐 평당가가 얼마였죠? 95,000원이시고 보유 비중 20% 95,000원이요? 네네. 좀 고점이시네. 네, 95,000원이고 비중 20%.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이자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이자 관련주들 특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네네. 결국 여기서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95,000원 부근 안에서는 네네. 손절 좀 보다는요. 지금 21선 부근 안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면 이제 21선 올라갈 거란 말이죠. 한 번 정도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화이자 관련주들이 대부분 결국 이제 재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85,000원 부근 내지 9만 초반대까지는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95,000원 너무 고점인 것 같아요. 제가 밑에 정도 한 85,000원이나 9만 원 정도 잡았으면 제가 손절하지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9만 원 정도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면 비중을 9만 원부터 좀 줄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본전 오기 전에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다음 주 월화 정도에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8만 원대 후반 내지 9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조금 줄여가는
거의 절반 정도는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막 종목 상담이 올라왔는데 네. 화이자 관련해서 종목 상담이 올라왔어요. 일신바이오도 올라와 있고 우리바이오도 올라와 있거든요. 네. 화이자에서 더 늦게 사버렸다고. 이제 일신바이오 먼저 네, 8,310원. 일신바이오도 네. 결국 이제 이거는 솔직히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러니까 차트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게 뜰 거라는 걸 모른다는 이 차트에서 봤을 때는 네네. 이 일신바이오가 그 주사기랑 엮여서 이렇게 네네. 상가가 갈지는 예측 불가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일신바이오가 화이자 관련주라는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한번 61선 이탈이에요.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특히 신일 이제 제약 같은 부분이 결국 21선 깨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깨지면서 이제 회복이 조금 어려워지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신바이오도 마찬가지겠네요. 결국 21선 한번 이탈됐고 다시 올라갔다 61선도 다시 깼다 올라간 흐름이에요. 근데 이걸 또 깨진다? 그러면 정말 또 위에 보이는 차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분명 재료가 남아더라도 이미 자리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6,600원 정도, 6,6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조금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6,600원이 깨지면 비중 줄이시고 반등, 만약에 다음 주 화이자 관련주들이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본전에서 조금 터시고 그리고 나서 전고점 이상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 이상까지 네, 봐도 좀 한번 재료를 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오늘 또 5분 선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선물로 드려야 하는데 네. 한번 쭉 봐주실까요? 일단 네. 아직 안 들어가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두 분 정도 네. 먼저 뽑을게요. 네. 아까 우리바이오 종목 상담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못 해드려가지고 네네. 우리바이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께 오늘 첫 번째 자료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을 하도록 할게요. 주식범 선생님 이렇게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대회에서 1등 하세요. 이렇게 네. 1등 기원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이 힘을 받아서 네네.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또 이분을 두 번째로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분 이제 5523분 한번 뽑아드리라고요. 입문한지 잠시만요.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입문한 지 2주밖에 안 되신 분. 5523분 한번 뽑아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죠? 네. 시간이 조금 안 남았네요. 2번. 어떤 분이요? 1491님. 1491님. 네, 저한테 시펑님. 네, 이렇게 한번 뽑아드리고 마지막 한 분. 마지막입니다. 보물자료. 화이팅 2분. 3787님 잡아드리고. 네,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5분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도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모두 자료로 선물로 주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방송에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을 검색을 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가운데 주식 범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를 보기 클릭하시면 오늘 밤 강의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